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렇게 잘 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지금 네. 거래대금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래야 증권업 전반이 살아날 수 있는데 더 걱정되는 건 시장이 내리고 있는 건 일상다반사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거래대금 자체가 안 살아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는 어제 술 먹고 잘 잤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튼 자, 이제 마켓 트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을 밑돌고 있는데요. 작년 1분기부터 충격을 주었던 건설사들의 실적 충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긍정적인 트렌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건설업 트렌드 사실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언제까지 안 좋을 거냐가 핵심이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건설업 쪽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저가 수주했던 1, 2년 전에 저가 수주했던 것들이 서서히 완공되어 가면서 새롭게 수주하는 것들은 그렇게 저가 수주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네. 이제 저수익성 사업들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형 6개 건설사의 이 수익성 관련 분류인데요. 현재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저수익 공사들인데, 이 저수익 공사가 거의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올해 이제 4분기 정도 가게 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대부분 준공이 되면서 빠르게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면 원가율이 106%,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삼성엔지나 지금 GS건설처럼 특별한 회사를 제외한다면 원가율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94% 정도, 즉 6%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림산업의 실적을 놓고 보니까 사우디 법인을 포함한 외부 법인 쪽에서 난 손실이 네.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이러한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나 어쨌든 저수익성 공사들에 대한 손실 시료는 빨라지고 있고 네. 또 준공이 됨으로써 그만큼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기대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중동의 각 국가들이 모두 플랜트를 비롯한 여러 공종 쪽의 공사를 다시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바레인을 포함해서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라크 같은 대부분의 국가들 쪽에서 모두 공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별로 보시면 가장 빠르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이 걸프만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현재 전체적인 공사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2013년도엔 이라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걸프만 8개국의 예산은 전체적인 흐름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모습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라크 같은 쪽에 항상 이렇게 예산 진폭이 컸거든요. 네. 물론 전체 금액을 보면 사우디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만 전체적으로 이라크를 포함한 일개 국가들의 이렇게 연도별 진폭이 커지는 상황 때문에 예측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동 발주 예산과 실제 발주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어떤 흐름이 나타났었느냐. 실제 발주 예산보다도 발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공사가 막 넘쳐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GS건설 이런 데가 춤을 출 수밖에 없었죠. 근데 최근에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2010년 이후로는 그 충격을 한번 크게 받고 나서 이때 두바이도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았죠. 네. 그 이후로는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발주 예산보다도 계속 실제 발주 물량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실제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14년도에는 발주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는 여러 가지 트렌드에 따라서
종목 수익률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2012년 이후로 나타나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미국의 셰일가스가 대두되면서 네. 전체 시장의 흐름이 석유도 중요하지만 가스 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스의 가격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플랜트의 움직임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나타난 흐름은 굉장히 석유화학 관련 플랜트가 증가하면서 무엇보다 강했던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가스 플랜트가 강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의 JGC는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를 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수익성 악화되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렌드의 몇 가지 변화를 보시면 중동의 예산에 따라서 큰 폭의 수익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 쪽으로의 플랜트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쪽으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이야기와 중동 플랜트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계신데 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 연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셰일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이트 오일이 나오니까 네. 미국이 그동안은 석유 수입국에서 이제 수출국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당연히 전 세계의 석유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석유 가격의 폭등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미국이 이제 석유와 가스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또 하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동의 발주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영향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흐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 세계 3대 공종이 있지만, 그 석유의 유종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은 두바이 쪽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지금 이 미국의 에탄 크래커, 그리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에탄 크래커가 생산해낸 제품들을 다시 전 세계로 뿌리는 과정에서 수출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분명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출하는 지역이 중남미라든지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 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사우디도 또 유럽이나 아시아와 같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만 본다면 지금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또 호주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셰일가스와 타이트 오일 자체가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 중국에서도 생산되고 호주에서도 생산되고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모두 생산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동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쟁력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앵커 얘기가 맞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경쟁력은 중동 쪽이 엄청나게 우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경쟁력이 높은 건데요. 서유럽 쪽의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현재 미국이 많이 낮췄지만 중간 정도에 와 있고요. 미들이스트 쪽, 중동 쪽이 여전히 가격적으로 보면 가장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건데, 이게 점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 미국이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고, 국내도 이제 부담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석유화학 비중을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납사 비중이 높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이라든지 북미 이쪽은 오히려 또 에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북미 쪽에서 이제 뭐 납사 쪽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중국 쪽에서 석탄화학을 중심으로 에탄 쪽의 수입을 뭐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향후 변동성 자체는 충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충격이 지금 국내에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쪽도 네. 미치지 않고 우리 쪽은 서서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기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중동 쪽의 플랜트 예산이 크게 늘고 있고 건설 그 예산이 늘고 있다는 관점에서 어느 쪽 사업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해외 쪽 매출이 늘어날 것은 분명한데 어느 쪽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거의 금액이 없었던
철도 수주 금액, 해외 쪽의 철도 수주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바닥이었던 수준에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 국내 건설사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중소형사는 다르겠지만 대형사들의 전체적인 해외 매출액 비중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국내 상황보다는 해외 쪽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가 철도 프로젝트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연도 가면 갈수록 철도 수주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망 자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부다비를 포함해서 사우디의 주요 도시들에도 메트로, 즉 지하철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철도 수주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를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해외 쪽 비중이 비교적 좋을 것, 네. 그리고 중동 쪽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을 그렇죠.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SOC 쪽, 철도 쪽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죠. 그와 관련된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이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대형 6개사 중에선 중동 비중이 가장 낮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철도 수주를 그동안 가장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보유가치 지분이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건설업 쪽의 탑픽은 누가 뭐래도 삼성물산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철도 수출이 네. 늘어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현대로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건설업종은 아니지만 이 투자 아이디어에 의한다면 향후 철도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현대 로템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 비중이 좋고 그리고 중동에 대한 집중도 낮으면서 SOC에 관련된 종목들도 찾으시면 그런 종목들 역시 유망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